박지훈 원장님,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상인가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김지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래의 양상이 변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끈적끈적해지는 수분이 많이 빠지면서 대부분 이제 발열 증상을 같이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몸에 체열이 많아가지고 쉽게 이렇게 점액질의 형태가 끈적끈적해지는 형태가 되면 이제 그런 조담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경우는 상기도 감염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요. 꼭 그게 아니어도 일단 가래가 있는데 뱉으려면 이제 복압이 있어야 되는데 몸에 너무 기력이 없어서 또는 복부에 근력이 떨어져가지고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그런 게 나타날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배출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 뭐 인위적으로 석성기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서도 잠깐 소개를 했었지만 위식도 역류증이나 이런 이제 위산이 위로 나와가지고 인후부를 자극해가지고 생기는 어떤 매액기라고 해서 목에 뭔가 걸려 있는데 뱉어지진 않고 상쾌도 뭐 들어가지도 않고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다는 느낌만 드는 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위식도 역류증 외에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감기 후유증 때문에 이제 목 쪽을 지배하는 이제 뇌신경에 대부분 자율신경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이런 경우를 모두 이제 감별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지 건강이랑 좀 관련 있는 혈자리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기침이나 또 기관지가 안 좋아서 한의원을 찾아오시면 뭐 물론 한약 처방도 좋은 내용들이 많겠지만 침치를 기본적으로 이제 해드리게 되는데요. 침으로 자극을 할 때 우리가 기관지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는 혈자리가 제가 지금 넥타이 가운데 자리에 있는데 양쪽 쇄골 사이에 있는 부패인 자리 천돌혈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본인이 직접 뭐 침이나 뜸을 하기는 어려운 자리고요. 뭐 이 자리에다가 손으로 뭐 지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물론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문 한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혈관이나 다른 구조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침을 넣는 방법 자체도 좀 특이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꼭 취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본인 스스로도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손에 보면은 엄지 두덩에 이렇게 두툼한 부분 한 가운데에 이렇게 압박하면 아픈 자리들이 있는데 이 자리도 폐경락에서 우리가 열을 다스려주는 자리라고 해서요. 이렇게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주로 많이 압박하고 또는 침치를 해주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색깔이 이렇게 푸르딩딩한다든지 하면은 몸이 좀 기본적으로 좀 성질이 차다든지 좀 추위를 많이 탄다든지 또는 소화기가 안 좋다든지 이런 이제 암시를 해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그 임상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음식들이 기관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럴 때 차 같은 걸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있나요? 도라지 차를 마시죠. 아, 그러신가요?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사실은 목이 불편하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길경이라고 하는 도라지 약재를 꼭 넣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라지차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오미자차 또는 모과차 같은 거를 많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또 일반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차가 아니더라도 음식 중에서 그렇게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시면 주로 뭐 배 또는 연근 또 은행을 우리 많이 볶아서 많이 드시잖아요. 다 모두 한약재긴 합니다만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시니까 이런 걸 챙겨 드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 음식을 이제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밖에 또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런 거를 일일이 챙기기 힘들다 그러면 그 한의원에 가시면 이런 한약재로 만들어진 그 감기 사탕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이렇게 기침이나 또는 목이 쉬거나 지금처럼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오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 쓰이는 것 같은데 박지훈 원장님은 주로 어떤 환자분들에게 많이 사용하시나요? 시오는 기본적으로 천연 감기약이자 천연 해열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종류의 약재는 대단히 많긴 합니다만은 일단 시오가 들어간 약재 들어가는 약을 먹을 만한 타입들은 일단 우리가 볼 때 망진, 문진 또는 이렇게 절진이라고 해서 직접 만져보는 걸 많이 하는데 그중 배를 만져봤을 때 늑골 아래가 좀 빵빵한 느낌이 있다든지 또 환자분이 호소하는 게 입이 쓰다거나 또는 더웠다 추웠다 하는 증상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한의사들은 대부분 시오라는 약재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오가 앞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상의학에서는 사상 체질 관점으로 본다면 소양인 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소음인 타입의 환자분들한테는 시오 용량을 많이 조절을 해서 쓰는 편입니다.